제가 최근에 많이 바빠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좀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을 일단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조금 전에 한 분이 연락을 오셨어요. 어제 이제 한 75억 정도 지금 급매물로 진행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계약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감정평가가 이제 매가가 75억이었는데 감정평가가 65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다 아실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매가가 75억인데 감정평가가 65억이야. 그럼 높아요? 낮아요? 이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표현도 쓰고,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이 안 된 거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시세들이 빌딩 시장은 특히나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세 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잡혔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어필을 좀 해줘야 돼요. 평가사들한테도 그걸 찾아줘야 되기도 하고, 건물 가서 이렇게 좀 본감정할 때 건물의 컨디션, 그 다음에 건물에서 추가로 투자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나 유익비라고 그러죠. 건물에 투자한 비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물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가가 낮은 건물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 나오지 않는데 현장 가서 보면 건물은 아주 좋은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맹신하시는 거는 건물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그냥 대출을 위한 어떤 평가, 좀 더 객관적인 평가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75억인데 65억밖에 감정평가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탁상감정가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65억 나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액이 이제 공동담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대출 금액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지적으로 보면 감정평가가 잘 나오는 입지들이 있어요. 특히나 강남이나 강남 3구 같은 데죠.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감정평가가 잘 나오기도 하고,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금액이 한 3배까지 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기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또 감정평가를 후하게 이렇게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강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건물이고 이건 나쁜 건물, 좀 별로인 건물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 금액을 잡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낮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왜?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물을 가지고 해주면 좋은 건데, 그거를 최대한 높게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예. 감정평가를 지점장님들 같은 경우는 따로 감정평가를 2번, 3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평가 금액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노력이고 능력입니다. 예,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모여서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탁상감정이 65억밖에 안 나와서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감정 받을 때 또 이런 그 어필할 요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평가 금액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뭐 평가사분들도 많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다른 이런 앱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주는 뭐 평가사들 그 관련한 사이트들, 뭐 그 예상가들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중구난방입니다. 다 달라요. 금액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특히나 그렇고 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게 리모델링 건물 같은 경우가 그 정상적인 평가 금액을 못 받아요. 대부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신축 건물하고 리모델링 건물은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런 비용이 난 들어갔고 이렇게 소요가 됐고 그래서 우리 건물은 이런 가치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평가 금액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각하시기 전에 일부러 감정평가를 받아 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통상 그렇게 감정평가 받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아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투자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적정한 감정평가금을 미리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